아무도 성가신 씨를 매번 뱉어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씨 없는 과일은 상업적으로 정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씨가 없다면 식물이 어떻게 자랄까요? 제 생각엔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씨 없는 과일은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길러낸 거죠. 보통 많은 양의 씨앗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에서 씨가 없도록 개발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나뭇가지를 잘라 다듬은 후 다양한 영양분과 섞습니다. 그런 다음 씨앗이 없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토양에 넣는 거죠. 하지만 수박 같은 경우엔 좀 달라요. 어떤 수박은 자연적으로 씨앗이 없는데 우린 이걸 사배수성 식물이라고 부릅니다. 사배수성 수박과 씨가 있는 일반 수박을 교배시키면 새로운 씨 없는 수박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공기가 태양으로부터 푸른 빛을 하늘로 내던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닿아요. 이건 공기가 대부분 질소인 많은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질소 분자에 닿으면 파란빛으로 변해요. 이 푸른 빛은 공중에 흩어져 하늘 주변으로 튕겨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눈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수컷벌은 몸에 맞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암컷벌만이 침을 쏠 수 있습니다. 암컷 꿀벌의 침은 2개의 가시 돋친 뾰족한 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침을 쏘지 못해요. 침이 어디로 한번 들어가면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침은 벌의 소화관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벌이 침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벌의 전체 소화기관, 근육, 신경이 뽑혀나가게 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일직선으로 날아가면 훨씬 빠를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지구의 둘레는 극지방 근처보다 적도에서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극지방을 향해 곡선을 그리며 나는 것이 일직선으로 비행하는 것보다 더 짧다는 뜻이죠.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는 365일과 4분의 1일이 걸려요. 달력에는 365일만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분의 날이 포함되어 있는 윤년이 4년마다 있는 거죠. 불가사리는 중앙 몸체에서 팔이 분리되었을 때 팔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대단한 점은 팔에서 완전 새로운 몸을 자라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사리는 새로운 잎이 자라날 때까지 팔에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사지가 절단되었을 때 스스로 다른 장기와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세포를 가지고 있죠. 와, 진짜 유용한 재능 같네요. 휴대폰 배터리가 1%로 떨어져도 예상보다 오래 켜져 있는 것 같나요? 이는 배터리의 퍼센테이지가 단지 추정치일 뿐이며 휴대폰도 사실 배터리가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인장은 3가지 주요 특징 덕분에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어요. 첫째,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흙 깊숙이 들어가는 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 잎 대신 가시가 있어서 잎에서 증발할 물을 빼앗기지 않죠. 마지막으로 줄기는 두껍고 왁스 같은 층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안에 갇혀 있게 합니다. 그래도 선인장을 안아주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 까칠할 수 있거든요. 블루투스는 라디오, TV, 휴대폰과 같은 것에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선으로 작동됩니다.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각 장치는 여러 주파수 채널 중 하나에서 작동해요. 만약 2개의 장치가 연결을 원할 경우 채널을 무작위로 선택하게 되죠. 이미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송신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호가 아주 멀리 전달되지 않는 건 당연하겠죠? 경찰등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하루 중 언제든 쉽게 볼 수 있어요. 낮에는 빨간불이 가장 잘 보이고 밤에는 파란불이 가장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사해에는 물속의 소금 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래서 물의 밀도가 엄청나죠.
마치 분자가 아주 밀접하게 빽빽하게 있어서 어떤 것도 뚫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인간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수면 위에 뜰 수 있는 거죠. 고양이 근처에 오이를 갖다 놓으면 엄청 무서운 영화를 본 것처럼 뛰어오를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오이가 뱀처럼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고양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도망 반사를 작동시켜 오이를 보고 달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모두가 야채라고 생각하는 과일로 고양이를 겁주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개들마다 중요한 정보를 다른 개들에게 전달하는 독특한 냄새가 뒤에서 풍겨져 나와요. 그래서 개들은 엉덩이 냄새만으로 전에 서로 만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강아지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증 확인 같은 거죠. 우리는 전화를 끊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끊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오래된 전화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스와 수신기로요. 전화를 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화기를 베이스에 걸어야 했어요. 우리가 다이얼 번호를 돌리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옛날 전화기에는 통화를 위해서 다이얼을 돌려야 하는 회전식 다이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 갑자기 제가 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노란색이 가장 눈에 띄는 색이기 때문에 스쿨버스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덕에 사고의 위험을 줄여주고 또 승객들이 버스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또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들이 약간 어두운 곳과 원거리에서 가장 읽기 쉬운 색이기도 한 장점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길로 운전해요. 그 이유는 자동차들이 도로의 어느 방향으로도 달릴 수 있었던 18세기 런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통체증과 충돌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런던 대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들이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법이 통과되었던 거예요. 그 후 이 법은 영국 전역으로 퍼졌죠. 약 85%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우리의 왼쪽 뇌는 계획과 수행을 담당하는 뇌입니다. 각 양쪽에 있는 뇌는 몸 반대편의 행동을 조절해요. 그래서 왼쪽 뇌가 오른쪽 몸을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은 도구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왼쪽 뇌를 사용해요. 이해되시죠? 제가 헷갈리네요. 새들은 전선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데 그곳에 회로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선에 앉아도 전기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전기는 새를 통과하는 대신 철사를 따라 이동하거든요. 이 전선을 통과하는 전기량이 일정해야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 전선의 전압이 변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새들은 너무 작아서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없어요. 그 뜻은 비록 전기가 새를 통해 흘러 들어갔다 해도 충격을 주기엔 전하량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쇼핑할 때 현금보다 외상을 더 좋아하나 봐요. 태평양과 대서양이 섞이는 걸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물은 밀도, 화학적 구성, 그리고 염분 수준이 서로 달라요. 여러분도 그냥 보기만 해도 각각 색이 달라서 바로 알 수 있어요. 워드 문서의 저장 버튼에 있는 이미지는 플로피 디스크를 나타내요. 이는 90년대에 유행하던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혀졌죠. 아이고, 저 진짜 늙은 것 같아요. 수탉에는 일출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체 내부 자명종을 갖고 있어서 아침에 꼭 끼요 하고 울 수 있어요. 언제 해가 뜰지 알아야 매일 먹이를 찾아 유리하게 앞서 나갈 수 있고 자신들의 영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수탉은 종이에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꼭이요 꼭꼭 이란 게 나왔죠. 농담이에요. 우리 강아지들이 풀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는 소화를 돕는 섬유소를 얻을 수 있게 섬유질 같은 풀이 식단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강아지들에게 섬유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못 소화할 수도 있어요. 트랙터는 넘어지지 않고 모든 무게를 끌 수 있는 커다란 뒷바퀴를 갖고 있어요.
큰 바퀴는 또한 표면적이 넓어서 아래의 풀과 흙이 압축되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개는 행복할 때만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하죠. 긴장감에서 흥분감까지 다양한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풀은 엽록소라고 불리는 밝은 색소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초록색이에요. 엽록소는 푸른빛과 붉은빛을 흡수하지만 녹색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잔디색도 초록색인 거예요.